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5월 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품, 그리고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스캇 비센트가 의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의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유아 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 생각입니까? 하였을 때 재무부 장관은 그것에 대하여 지금 고려 중입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국 유아용품의 약 75%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지금 149%의 관세를 맞고는 도저히 유아용품의 가격을 버틸 수가 없다고 민주당 의원이 하소연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건에 대하여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간결한 것이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깔끔하기를 원하는 그 특징상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혼란을 줄 만큼 많은 양이 아닐 경우에는 그대로 관세 면제 품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으나 이것은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포드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가 25%가 상승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으나 여기에 국내의 관세 환급을 통하여 10% 이상이 충당되므로 앞으로 긴 안목에서는 미국 생산 비율이 높은 포드의 경우에는 아주 희낙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볼보의 경우에도 미국 공장에서 약 700명이 지금 잠정적으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 145%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캇 비센트와 무역대표부 제이머슨 그레이 등 미국 대표단이 이번 주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스턴이 오늘 또 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판사까지 포함된 6명의 불법 선거 공모자들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5명은 지금 체포되어 구금이 되어 있고 현직 판사는 체포는 하지 않고 법정 출두 조건부로 지금 석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불법 투표지 수확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같은 카운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운티 판사인 러셸 카마초는 체포되지 않고 자진 출두 조건으로 지금 석방되어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소유한 비영리 재단인 위키미디어의 CEO인 마리아나 아스칸다르가 사임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의회에서 비영리 재단인 위키미디어가 외국의 여러 단체가 선전선동하는 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위키피디아에 기재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에 오도를 받고 선동수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외국 행위자들이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을 묵과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하원 청문회에서 이번에 문제가 야기가 되자 결국은 CEO가 옷을 벗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501C-괄호 3에 의하면 면세 자격을 위반하게 되면 비영리재단법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CEO가 사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들이 1년에 거둬들이는 비영리재단법인 모금액은 약 2,600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600만 불을 시민들과 단체로부터 정정을 받아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해외 매체들의 선전선동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위키피디아에 사실 확인을 해보면 아주 틀린 사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가에 그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던 공자학원이 거의 폐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CCP 지원인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자원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원에서 확정을 하는 의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미국 내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전선동과 침투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공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는데 엉뚱하게 해외에다가 공자학원이라고 그럴듯한 이름만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자를 맹자를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주로 중국 공산당 스파이 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약 120개 학교에 센터가 있었고 2023년 보고에 따르면 108개가 문을 닫았고 13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원에서는 266대 153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의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편 FBI는 TTP에 대하여 영업 비밀 도용과 경제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과학자를 모집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미국의 AI, 컴퓨터, 농업, 국방 등의 모든 기밀을 훔쳐갔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때늦었지만은 텍사스의 강다니는 한 명의 하원의 상정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는 오는 22일부로 해외의 연구기관에서 인정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FCC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 또는 해외와 합작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인정한 FCC 규정에 맞는다고 하는 모든 것은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기기, 카메라 등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전수검사하여 미국 FCC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미국의 판매가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간에 해외에서 신용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하였던 관례를 깨고 이들이 주로 나쁜 목적으로 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여기에 대한 어프로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로 중국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간에 약 75%의 전자기기가 중국 내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전부 무효화가 되고 미국 내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장명소를 하나 차려야 되겠습니다. 일기 정부 때에 주장하였던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명명해야 된다고 지금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지금 발끈하여 16세기 이후에 페르시아만으로 명명되어 왔던 이것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지금 이란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란 경우에는 2012년 구글이 페르시아만 괄호 열고 아라비아만 괄호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하자마자 여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글에 먼저 공문을 보내 페르시아만 하나로 표기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구글이 거절하자 여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이는 걸프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왜 페르시아만 이름만 명기하냐고 반발한 데서 나온 조치였던 것입니다. 미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라비아만이라는 명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라비아만으로 명명하려고 일기 때 노력하였지만 그것은 역시 건너지 못한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명칭은 국제수로기구에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여기 국제수로기구의 회원이므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과연 이란의 거센 반발과 이란에 동조하는 러시아, 중국 등의 영향력도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실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투자 유치 방문을 앞두고 어쩌면 하나의 케이크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